죄송합니다만 저희 매장은 70세 이상은 채용하지 않는 방침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마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백화점 고급 화장품 매장 면접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자존심을 갈랐다. 나는 강미자, 올해 78세.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약간 구분 등.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20대의 열정과 40대의 자신감이 살아 숨쉬고 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늘 믿어왔다. 제 이력서를 좀 더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0년간 백화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고객 서비스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다. 면접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지영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다. 3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여성이었다. 이력서는 이미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강 여사님의 경력도 인상적이고요. 하지만 회사 규정상 70세 이상은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와 매장 이미지 때문이에요. 매장 이미지라니. 그 말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늙었고 그들의 고급스러운 매장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다. 내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화장했는지, 얼마나 정성을 들여 옷을 골랐는지 그녀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군요. 매장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이 주름들이 문제겠네요. 쓴웃음이 나왔다. 김지영 매니저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고령자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단지 업무 특성상.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내가 겪은 인생의 굴곡, 극복해온 역경들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가치를 단지 주름과 나이로 판단하다니. 면접장을 나오는 순간 백화점 입구에서 우연히 매장 관리자와 마주쳤다. 그는 30대 중반의 세련된 남자였다. 이름표에는 박준혁 총괄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다. 그가 다른 직원에게 말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아, 방금 나온 할머니? 면접자였어. 이력서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우리 르블랑 매장에 할머니가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봐. 고객들이 다 도망가겠지. 아,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절대 그들 앞에서 울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가슴속에 분노를 단단히 묶어 넣었다. 어쩌면 그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것일까? 백화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젊은 남녀가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무의식적으로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나이 든 몸. 내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시간은 참 잔인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의 나는 그저 돈이 필요한 늙은 여자일 뿐이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 연락도 뜸하다. 집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파트타임이라도 구해야 했다. 이 도시에서 노인으로 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젊은이들의 도시,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서울에서 노인들은 마치 도태된 존재처럼 취급받는다. 버스 안에서도 자리를 양보받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낙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적막함이 나를 반겼다. 20평 남짓한 임대 아파트,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곧 바닥날 예정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받은 모욕을 곱씹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까?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당당했고 내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화장대 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젊고 아름다웠던 30대의 내 모습,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찍은 행복한 순간들. 모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김 변호사라고 떠 있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지인이다. 왜 하필 지금? 미자 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내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계약건에 관한 일이에요. 호기심이 생겼다. 알겠습니다. 내일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오전 10시에 강남 J타워 15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김 변호사는 내가 과거에 포기했던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이었다. 30년 전으로 기억이 거슬러 올라갔다. 화려했던 그 시절, 내가 강미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열쇠로 잠겨있는 이 상자는 30년 동안 열어본 적이 없었다. 상자 안에는 내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른 이름의 신분증, 결혼증명서, 그리고 서류 한 장. 30년 전 내가 포기했던 모든 것들에 관한 서류였다. 서윤미자. 오랫동안 불리지 않았던 내 본명을 속상여 보았다. 그날 밤 난 이상한 꿈을 꿨다. 젊었을 때의 내가 현재의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정말 바라는 건 뭐니? 존엄성? 복수? 아니면 단지 인정받고 싶은 거야? 꿈에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30년 만에 내 진짜 정체를 되찾을 시간이다. 매일 아침처럼 여느 때와 같이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시작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내가 바라본 거울 속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인 노인의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30년 전 강남의 사교계를 주름 잡았던 서윤미자의 눈빛이었다. 오늘만큼은 최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고 가장 고급스러운 화장품으로 화장을 했다. 오랜만에 꺼낸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최고급 향수를 뿌렸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야, 서윤미자. 김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왔다. 버스 대신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30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더욱 화려해졌지만 여전히 익숙한 느낌이었다. 마치 내가 진짜로 속했던 세계로 돌아온 것 같았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의 꼭대기층에 있었다. 30년 만에 방문하는 이곳은 더욱 호화로워진 느낌이었다.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대리석의 촉감, 반짝이는 유리 벽면, 그리고 세련된 인테리어. 이곳은 내가 한때 속했던 세계였다. 미자 씨, 오랜만입니다. 김 변호사는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70대 중반의 노신사였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한때 같은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30년 만이네요. 내가 말했다. 그렇군요. 시간이 참 빠르죠.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제 시효가 다 됐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다시 미자 씨에게 돌아갑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며 미간을 찌푸렸다. 제가 포기했던 건 줄 알았는데요. 포기한 게 아니라 30년간 묶어둔 거죠. 당신의 요청대로.
그리고 그 30년이 바로 오늘로 끝납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눈앞이 어지러웠다. 주식, 부동산, 예금.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30년간의 이자와 투자 수익이 더해져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총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현재 시세로 약 3조 원 정도 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3조라니. 30년 전 내가 강남의 재벌가 며느리였을 때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을 모두 동결시켰던 것이다. 당시 시가로 1,000억이 넘는 돈이었다. 30년 동안의 투자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그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 왜 하필 지금 연락을 주신 거죠? 유언장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전 남편분이 세운 조항이에요. 30년간 재산을 묶어두되 그 이후에는 미자 씨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하라고요. 그때 떠올랐다. 이혼 전 남편 최태준과의 마지막 대화. 미자야, 넌 아직 내가 왜 이혼하자고 했는지 모르지? 그건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야. 그래서 이 재산을 30년간 묶어둘 거야. 그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해. 당시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강미자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는 단지 내가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찾기를 바랐던 것 같았다. 그는 정말 내가 돈보다 중요한 것을 찾길 바랐던 걸까요? 내가 중얼거렸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 회장님은 항상 당신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진정한 자신을 찾을 거라고요. 눈물이 차올랐다. 지난 30년간 나는 평범하게 살았다.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고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아이는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 자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삶 속에서도 나는 행복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던 시간들이었다. 저 혹시 압니까? 강남 르블랑 백화점 건물의 소유주가 누군지요? 김 변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다. 청담 르블랑 건물이요. 현재 소유주는 JT글로벌입니다. 최태준 회장의 회사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어제 내가 모욕당한 그 백화점은 전 남편의 회사 소유였다. 이건 운명일까 아니면 우연일까? 그 건물 사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갑자기요? 왜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얼마면 될까요? 시가로 약 8천억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건물을 사겠다고 하면 판매자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럼 2배를 제시하세요. 1조 6천억. 단 내일까지 계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미자 씨, 정말 확실합니까? 그 돈이면 서울 강남 절반을 살 수 있을 텐데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 본명으로 계약하세요. 서윤재단 이사장 서윤미자로.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나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달랐다. 더 이상 물질에 눈이 멀지 않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남 거리를 걸으며 나는 르블랑 백화점 앞에 잠시 멈춰섰다. 화려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별과 편견이었다.
7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고 노인을 무시하는 문화. 이곳은 변해야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과거의 사진들을 들여다보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한 모습, 최태준과 함께 찍은 웨딩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 모두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사진 속 내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 당시 나는 서울 사교계의 중심이었다. 재벌가 며느리로서 화려한 파티와 모임에 참석하고 명품으로 치장하며 살았다. 그때의 나는 돈과 지위, 외모가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이혼 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윤미자라는 이름 대신 강미자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새 출발을 했다.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그곳에서 평범한 회사원 강동철과 만나 결혼했다. 우리는 두 아이를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동철은 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나는 더욱 외로워졌다. 전화기가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미자 씨, 놀라운 소식입니다. JT글로벌 측에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내일 오전 계약식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최태준 씨는요? 그가 알고 있나요? 최 회장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아드님이 회사를 이끌고 계시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최태준이 세상을 떠났다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파왔다.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겠구나. 하지만 아들, 최준서. 그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30년 전 5살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중년의 사업가가 되었을 것이다. 잠들기 전 나는 내일 일을 위한 준비를 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품 옷장을 열고 가장 고급스러운 정장을 꺼냈다. 샤넬 투피스 그리고 에르메스 가방. 모두 30년 전의 것들이지만 최고급 제품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았다. 마치 나처럼.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았다. 몸매는 예전과 달라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했다. 내일은 내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날이 될 것이다. 내일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나는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다. 복수? 아니면 화해? 나도 아직 내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어제 나를 모욕했던 그 매장 관리자의 얼굴이었다. 내일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니 작은 미소가 내 입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계약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JT글로벌 측 대표는 1조 6천억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에 놀랐지만 결국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내 수중에는 르블랑 백화점 건물의 소유권이 있다. 내가 어제 모욕당했던 바로 그 건물이. 르블랑 측에는 소유주 변경 사실을 아직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가 직접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나왔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다. 30년 만에 내가 다시 강남의 큰 건물주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서윤재단 이사장이었을 때 입었던 옷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최고급 브랜드 옷은 여전히 품격이 느껴졌다. 디올의 투피스와 루이비통 구두를 꺼내 입었다. 샤넬 투피스를 꺼내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새로 손질했고 화장도 전문가의 손을 빌렸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의 나는 당당한 재벌가 여성이었다. 나이든 얼굴이지만 그 눈빛과 자세에서 풍기는 카리스마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택시를 타고 르블랑 백화점으로 향했다. 오늘 내가 하려는 일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이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노인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르블랑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어제는 면접자로 왔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방문한 것이다. 30년 만에 서윤미자로 돌아온 나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저기요, 매장 관리자를 만나고 싶은데요. 내가 말했다. 직원은 공손히 대답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구나. 이 화려한 옷과 명품 가방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잠시 후 어제 나를 비웃었던 그 관리자가 나타났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제의 할머니와 오늘의 고급스러운 여성을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고 눈빛은 환영하는 듯 했다. 어제의 차가운 태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매장 관리자이신가요? 네, 제가 이 매장의 총괄 매니저입니다.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윤재단 이사장 서윤미자입니다. 오늘부터 이 건물의 새 주인이 되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간단합니다. 어제까지 이 건물은 JT글로벌 소유였지만 오늘 아침부터는 제 소유가 되었어요.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서류를 내밀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저희가 미리 연락을 받았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다니. 긴급하게 진행된 일이라 미처 통보드리지 못했네요. 그런데 박 매니저님, 혹시 저를 알아보시나요?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죄송합니다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이 매장에서 면접을 보러 왔던 할머니입니다. 70세 이상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제가 매장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만약 제가 서윤재단 이사장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다르게 대했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걱정 마세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나는 가방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꺼냈다. 이 건물의 임대 계약을 변경하려 합니다. 새 조항에는 70세 이상 직원 최소 30% 고용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한 달 안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임대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고급 화장품 브랜드라서 이미지가 중요하고. 이미지요? 나이 든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떻다는 건가요?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혹시 당신네 어머니도 이미지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는 말문이 막혔다. 눈을 내리깔며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박 매니저님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네? 하지만 그건 부당해고입니다. 법적으로. 걱정 마세요. 충분한 퇴직금을 드릴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한 달간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해주세요. 매일 4시간씩이요. 그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직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매장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나이 차별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70세 이상 고객과 직원에게는 특별 할인과 혜택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잇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 돌아보니 한 중년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최준서, 내 아들이었다. 3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다. 최태준을 닮은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다. 준서야.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어머니 맞으세요?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희는 계속 어머니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를 찾으셨어요. 감정의 홍수가 밀려왔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내 마음이 순간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모습에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네.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자. 르블랑 백화점 맞은편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30년 만에 아들과 마주 앉으니 어색했지만 그래도 가슴 벅차오르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신가요? 준서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래, 준서야. 엄마다. 많이 변했지? 어머니를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5살 때 마지막으로 봤는데. 기억도 희미한데.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이제 돌아왔어. 왜 갑자기 돌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JT 글로벌의 건물을 사서요. 나는 르블랑 매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면접에서 당한 모욕,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진실, 30년 만에 해제된 재산에 관한 이야기까지. 준서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저희 회사 방침이 아닌데. 르블랑 매장은 프랜차이즈라 각 매장마다 관리 방침이 달라요. 그 매장 관리자가 독단적으로 만든 규정이었나 봐요. 내 잘못이 아니야, 준서야. 하지만 이런 차별은 바뀌어야 해. 나이가 많다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야.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어머니, 저도 동의해요. 사실 요즘 저희 회사에서도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노인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직접 나서실 줄은 몰랐네요.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점점 내 복수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단순한 모욕 때문에 1조 6천억을 쓴 것이다. 하지만 그 덕분에 30년 만에 아들을 만났다.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준서야,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먼저 르블랑 매장 직원들에게 새로운 방침을 알려야겠구나. 같이 가줄래?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어머니. 우리는 다시 르블랑 매장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준서가 직원들을 모이게 했다. 그는 직원들 앞에서 나를 정식으로 소개했다. 여러분, 이분은 서윤미자 이사장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이 건물의 새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어머니이십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다. 특히 어제 나를 면접 본 김지영 매니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앞으로 르블랑 매장은 나이 차별 없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70세 이상 직원 30% 고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정입니다. 그리고 노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에요. 직원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김지영 매니저님. 내가 불렀다. 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해고되지 않아요. 대신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시니어 채용 및 교육 담당자로요. 노인 직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30년 만에 아들과 재회했다. 준서는 이제 JT글로벌의 회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나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후회하셨죠. 어머니에게 그런 시험을 한 것을. 시험이라니? 네, 어머니가 정말 돈 때문에 결혼한 건지 시험해보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사라지시자 크게 후회하셨어요. 30년 동안 계속 찾으셨죠. 돌아가시기 전 유언도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어요. 가슴이 아파왔다. 그토록 미워했던 최태준이 나를 찾고 있었다니. 만약 그를 다시 만났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화해할 수 있었을까? 준서야, 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니? 평온하셨어요. 어머니를 찾지 못한 것을 후회하셨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미자는 강한 여자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흘렀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런데 어머니 왜 하필 이 건물을 사신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 이 건물로 무엇을 할지 생각이 있어. 무엇인가요, 어머니?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1층은 노인 일자리 센터로, 다른 층은 그대로 상업 공간으로 둘 거야. 하지만 모든 매장은 최소 30%의 노인 직원을 고용해야 해. 그리고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 아들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세요. 저도 돕겠습니다. 사실 JT글로벌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업을 구상 중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라면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30년의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준서는 자신의 가족을 소개했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손주들이었다. 이제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야, 준서야. 엄마는 지금 살던 곳에서 계속 살 거야. 너무 갑자기 변화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 같아. 하지만 자주 만나자. 그동안 못 본 시간을 보상해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루 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어제의 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한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오늘의 나는 3조 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이자 대형 건물주가 되었다. 그리고 30년 만에 아들과 재회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30년 전 남편이 내게 던진 질문의 답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 사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었다. 기사님, 잠시 청담동으로 방향을 바꿔주시겠어요?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택시는 방향을 바꿔 청담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그곳은 30년 전 내가 최태준과 함께 살았던 집이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 잠시 차에서 내려 건물을 바라보았다.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이곳에서 준서가 태어났고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때 왜 나는 그 행복을 놓쳤을까? 30년 전 최태준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미자야, 넌 무엇을 원하니? 돈? 명예? 아니면 사랑? 당시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랑이야, 태준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야. 바람에 실려 내 말이 그에게 닿기를 바라며 나는 다시 택시에 올랐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다. 1년이 지났다. 르블랑 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니어 프라임몰이라는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이곳은 노인 일자리 창출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1층 전체가 노인복지센터와 직업교육장으로 변모했고 나머지 층의 매장들도 모두 30% 이상의 노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이 변화는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경험 많은 노인 직원들의 진정성 있는 서비스가 젊은 고객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던 것이다. 특히 화장품 매장에서는 70대 이상의 상담원들이 실제 효과를 경험한 조언을 해주어 신뢰도가 높아졌다. 시니어 프라임몰은 또한 노인들의 사교 공간으로도 자리 잡았다. 카페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리고 영화관에서는 추억의 고전 영화가 상영되었다. 몰 한쪽에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 클리닉도 설치되었다. 그날 모욕을 줬던 박준혁 전 매니저는 의외의 변화를 겪었다. 한 달간의 봉사활동이 끝난 후 그는 나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숙자 지원 단체를 직접 설립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그의 진정성을 믿고 후원을 결정했다. 미자 어머니, 오늘 이사회 결과가 좋았습니다. 준서가 내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서윤재단을 함께 이끌고 있었다. 나는 이사장으로, 준서는 부이사장으로 재단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래? 어떤 안건이 통과됐니?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요. 전국 신계 쇼핑몰에 시니어 고용 30%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JT글로벌과 서윤재단의 공동 프로젝트로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잘 됐구나. 그런데 준서야, 가끔 생각해. 내가 그날 르블랑 매장에서 모욕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운명이었나 봐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내 아버지는 항상 한 발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으니까. 창밖을 바라보니 백발의 노인들이 활기차게 몰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어떤 이는 직원으로, 어떤 이는 고객으로.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쳤다. 그날 오후에는 특별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70 패션쇼가 열린다. 70세 이상 모델들만 출연하는 이 행사는 이제 시니어 프라임몰의 시그니처 이벤트가 되었다. 나 역시 오늘 런웨이에 설 예정이다. 거울 앞에 서서 준비를 하는데 문득 30년 전 최태준의 말이 떠올랐다. 언젠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길 바란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도 복수도 아니었다. 그저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것. 그리고 가족과의 연결이었다. 패션쇼 런웨이에 오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78세의 내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미자 씨, 무대 준비됐습니다. 스태프가 말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나는 자신감 있게 워킹을 시작했다.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들려왔다.
런웨이 끝에서 우아하게 포즈를 취하는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가 내게 꽃다발을 건넸다. 그것은 내가 3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여동생이었다. 언니. 정말 언니 맞아? 여동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렇게 나는 30년 만에 가족을 모두 되찾았다. 작은 모욕에서 시작된 나의 여정은 의외의 결말로 이어졌다. 복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화해와 회복의 이야기가 되었다. 6개월 후 나는 서윤재단 이사장직을 준서에게 물려주고 노인권익 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결코 구식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그 어떤 MBA 학위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내 강연을 듣던 한 청년이 질문했다. 할머니, 그날 르블랑 매장에서 쫓겨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사겠다고 결심하신 순간은 언제였나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욕당했을 때의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변화의 에너지로 바꾸느냐가 중요하죠. 처음에는 단순한 복수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게 뭐였나요? 인정받는 것, 존중받는 것, 그리고 가족과의 연결이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가 처음 면접 보러 갔던 날 함께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도 르블랑 매장 면접에서 탈락했어요. 같은 이유로요. 기억해요. 오세훈 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은 시니어 프라임몰에서 일하고 있어요. 화장품 매장 시니어 컨설턴트로요. 인생 최고의 직장이에요. 그의 밝은 미소를 보며 나는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느꼈다. 내가 겪은 모욕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다. 그날 저녁 준서와 그의 가족이 내 집에 찾아왔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했다. 8살 손녀 지민이는 항상 내 화장품에 관심을 보였고 10살 손자 준호는 내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다. 할머니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더 들려줘요. 준호가 조른다. 글쎄, 할머니가 너희 나이였을 때는 지금과는 세상이 많이 달랐단다. TV도 흑백이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건 상상도 못했지. 와, 그럼 어떻게 친구들이랑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지민이가 물었다. 편지를 썼지. 손으로 글씨를 쓴 종이를 봉투에 넣어서 우체통에 넣었단다. 그럼 며칠 후에 친구가 받게 되는 거야. 아이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준서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특별한 날이에요. 모두 같이 외출합니다. 특별한 날? 무슨 일이니? 오늘이 어머니가 르블랑 매장에서 면접을 보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죠. 감동적인 마음에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서는 우리 모두를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김 변호사, 시니어 프라임몰의 직원들, 노인권익 단체 회원들. 그리고 한쪽에는 박준혁도 있었다. 이게 다 뭐니? 나는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의 제2의 인생 1주년을 축하하는 파티예요. 어머니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셨어요. 뜻밖의 축하 파티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1년 전 나는 그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한 할머니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롤모델이 되어 있었다. 파티 중간에 박준혁이 내게 다가왔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삶의 교훈을 주셔서요. 박 씨도 많이 변했네요.
노숙자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벌써 100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도 이제 시니어 프라임몰에서 일하세요. 그녀도 전에는 나이 때문에 취직이 어려웠거든요. 나는 미소 지었다. 좋은 변화네요. 결국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되니까요.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최태준, 당신이 원했던 대로 됐어요. 나는 결국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았어요. 별이 빛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봐요. 때로는 상처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그날의 모욕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많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이제 내 나이 79세,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많은 꿈을 꾸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고 시니어 모델 에이전시를 설립할 계획이다. 나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주름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의 증거이자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강미자 아니, 서윤미자. 너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전 회의를 위해 시니어 프라임몰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젊은이들은 바쁘게 거리를 오갔다. 하지만 이제 그 거리에는 활기찬 노인들의 모습도 더 많이 보였다. 시니어 프라임몰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그들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특히 화장품 매장은 70대 이상의 직원들이 많았다.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진정성이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다. 오전 회의에서는 시니어 뷰티 브랜드 론칭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70세 이상 모델들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고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을 제안하는 브랜드였다. 이사장님, 브랜드 네이밍을 어떻게 할까요? 마케팅 담당자가 물었다. 프라이드 인 에이지는 어떨까요? 나이에 자부심을 갖는다는 의미로요. 모두가 동의했고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매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특히 화장품 매장에서는 김지영 매니저가 새로 입사한 70대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영 씨? 내가 물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실은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이분들의 경험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특히 손님들과의 소통 방식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1년 전 그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느껴졌다. 처음에는 나이든 직원들을 거부하던 그녀가 이제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것이다. 점심시간 나는 몰래 카페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서윤미자 이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경제 매거진 기자 박소영입니다. 시니어 프라임몰의 성공 스토리에 관한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인데 인터뷰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지금 잠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는 카페 한쪽에 자리를 잡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며 첫 질문을 던졌다. 이사장님, 시니어 프라임몰이 1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매출은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고 방문객 수도 2배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인 직원이 많은 매장은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정성이에요. 노인 직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죠. 특히 화장품 매장에서는 70대 직원이 저도 이 제품을 30년 넘게 써봤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신뢰감은 어떤 광고보다 강력합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내가 경험한 나이 차별, 건물을 구매한 이유,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비전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시니어 프라임몰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내년까지 10개 지점을 개설하고 5년 내에 전국 주요 도시에 50개 이상의 지점을 설립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외로도 진출하고 싶습니다. 나이 차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인터뷰가 끝난 후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명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몰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요가 클래스가 진행 중이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요가를 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옥상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나는 그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한 할머니였다. 그때 누가 내게 1년 후에는 3조 원대 기업의 이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참 예측 불가능하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그날의 모욕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녁 무렵 준서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JT글로벌과 서윤재단이 공동으로 시니어 스타트업 펀드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60세 이상 창업자들을 위한 5천억 규모의 펀드죠.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우리 세대는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데도 자본 접근성이 떨어져서 창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 준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노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강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준서야, 가끔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1년 전만 해도 나는 외롭고 가난한 할머니였는데 어머니, 이건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만들어낸 현실이죠. 어머니의 용기와 비전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강가에 서서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최태준이 나를 보고 있을까? 그는 내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 태준아, 보고 있니? 나 잘하고 있지? 내가 원했던 대로 나는 돈보다 중요한 것을 찾았어.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내 어깨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 일기였다. 오늘로 내 제2의 인생이 시작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7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하지만 나는 증명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나를 모욕했던 그 매장에서 나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그날의 상처가 오늘의 축복이 되었다. 이제 나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와 존엄성을 제공하고
사회의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니까. 일기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내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처럼. 강미자 아니, 서윤미자. 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계속된다. 70세 이상 채용 불가 매장에서 쫓겨난 할머니가 그 건물을 통째로 사버린 이유는 결국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커피를 들고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사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오전 10시에는 시니어 패션 브랜드 론칭 미팅, 점심에는 준서 회장님과의 식사, 오후 2시에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최 비서님. 네? 요즘 르블랑 매장 신입 사원들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 그건 이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프로그램대로요. 나이를 넘어선 존중이라는 주제로 매주 교육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해요. 좋아요. 다음 교육은 제가 직접 해볼게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이사장님께서요. 그래요. 가끔은 직접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젊은 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인생에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때로는 상처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1년 전 내가 면접에서 탈락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내 사무실 창문으로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한때 나를 거부했던 이 도시는 이제 내 두 번째 인생의 무대가 되었다. 78세의 새로운 시작을 한 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인생 2막을 꿈꾸는 시니어들에게. 내 이메일과 SNS에는 매일 수백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TV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서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젊음보다 값진 자산이에요.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당신이 먼저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수많은 시니어들로부터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그날 르블랑 매장에서의 모욕은 사실 내게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것을. 30년간의 잠에서 깨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찾게 해준 계기였던 것이다. 오늘도 나는 70세 이상 무대 배지를 달고 출근한다. 이 배지는 이제 우리 모든 매장의 상징이 되었다.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인생은 참 신비롭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나 서윤미자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 79세의 나이에 시작된 내 인생 2막은 아직 서막에 불과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설렌다. 준비됐나요, 이사장님? 이제 출발할 시간입니다. 네, 갑시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차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차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오늘의 일정이 끝나면 르블랑 매장에 좀 들릴게요. 그날 면접 봤던 그 자리에 잠시 앉아보고 싶어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가끔은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아, 미자. 이 모욕은 사실 축복의 시작이야. 조금만 참아. 곧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안다. 모든 일은 이미 완벽하게 진행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날의 모욕에 30년간의 기다림에 그리고 인생의 아이러니한 전개에 차가 출발하며 나는 미소 지었다. 오늘도 새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된다. 79세의 나이에도 인생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운전사님, 오늘은 조금 돌아가요. 한강변을 지나서요. 네, 이사장님.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내 이야기는 이제 막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되는 중이었다. 서윤미자, 너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 달 후 시니어 프라임이라는 시니어 뷰티 브랜드가 공식 론칭되었다. 시니어들이 개발에 참여한 이 브랜드는 출시 첫날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70대 이상 모델들이 등장하는 광고 캠페인은 젊은 층에게도 큰 지지를 받았다. 저희는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나이대의 아름다움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브랜드의 슬로건이었다. 론칭 행사에서 나는 직접 런웨이에 섰다. 79세의 나이에 모델로 워킹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자신감 있게 캐서클을 걸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귓가에 울렸다. 무대 뒤에서 준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마워, 준서야. 사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많이 긴장했었어. 내가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했고. 어머니는 절대 넘어지지 않으세요. 항상 당당하게 일어서는 분이시니까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준서는 30년 동안 못 본 사이였지만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사장님, 7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신가요? 물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제 나이에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 잘 알아요. 하고 싶은 일을 미룰 이유가 없죠.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결단력이 생겼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힘쓰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노인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그러니 사회 주변부로 밀어내는 대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하죠. 다음 날 신문과 뉴스에는 79세 CEO, 뷰티 업계의 새 바람이라는 헤드라인이 걸렸다.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시니어 프라임 브랜드의 성공으로 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시니어 프라임몰을 개설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미국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LA의 첫 번째 해외 지점 개설을 준비하고 싶다고 합니다. 준서가 보고했다. 좋은 소식이구나. 노인 차별은 세계적인 문제니까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나는 집에서 혼자 오래된 앨범을 넘겨보았다. 젊은 시절의 내 모습, 최태준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어린 준서의 모습.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김지영이라고 떠 있었다.
르블랑 매장에서 나를 면접 봤던 그 매니저였다. 이사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괜찮아요. 무슨 일인가요, 지영 씨? 오늘 제 어머니가 시니어 프라임 매장에 취직했어요. 67세인데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모두 거절당했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감동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사장님, 처음에 이사장님을 면접 봤을 때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이든 분들의 가치를.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 70대, 80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고마워요, 지영 씨. 당신이 변화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도 변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니 정말 뿌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전국의 시니어 프라임몰에서 동시에 시니어 채용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70세 이상 구직자들을 위한 대규모 채용 행사였다. 서울 본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기대와 희망이 보였다. 서윤 이사장님.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요. 아, 이분은 오세훈 씨의 어머니세요. 비서가 설명했다. 오세훈은 내가 처음 르블랑 매장 면접에서 함께 탈락했던 그 노인이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미 찾았어요. 방금 화장품 매장에서 합격했답니다. 그녀의 기쁜 표정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행사장을 둘러보며 나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1년 전 나를 거부했던 그 매장에서의 모욕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모든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점심시간 나는 몰 내 레스토랑에서 준서와 식사를 했다. 어머니, 오늘 행사 성공적이네요. 벌써 500명 이상이 합격했대요.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어머니는 이미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중년 남성이 내게 다가왔다. 서윤 이사장님, 제가 박준혁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억하죠. 그는 1년 전 나를 모욕했던 르블랑 매장의 총괄 매니저였다. 오늘 이런 멋진 행사를 보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노숙자 지원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나요? 네,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센터에서 제일 많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노인 노숙자분들이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그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나는 감동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단순히 건물을 사고 사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였다. 저녁이 되어 행사가 끝났을 때 나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내 발 아래 펼쳐졌다. 불과 1년 전 나는 이 도시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았지만 지금은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 봐요. 때로는 상처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그날의 모욕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많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이제 내 나이 79세,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많은 꿈을 꾸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고 시니어 모델 에이전시를 설립할 계획이다. 나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주름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의 증거이자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강미자 아니, 서윤미자. 너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전 회의를 위해 시니어 프라임몰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젊은이들은 바쁘게 거리를 오갔다. 하지만 이제 그 거리에는 활기찬 노인들의 모습도 더 많이 보였다. 시니어 프라임몰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그들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특히 화장품 매장은 70대 이상의 직원들이 많았다.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진정성이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다. 오전 회의에서는 시니어 뷰티 브랜드 론칭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70세 이상 모델들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고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을 제안하는 브랜드였다. 이사장님, 브랜드 네이밍을 어떻게 할까요? 마케팅 담당자가 물었다. 프라이드 인 에이지는 어떨까요? 나이에 자부심을 갖는다는 의미로요. 모두가 동의했고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매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특히 화장품 매장에서는 김지영 매니저가 새로 입사한 70대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영 씨? 내가 물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실은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이분들의 경험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특히 손님들과의 소통 방식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1년 전 그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느껴졌다. 처음에는 나이든 직원들을 거부하던 그녀가 이제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것이다. 점심시간 나는 몰래 카페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서윤미자 이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경제 매거진 기자 박소영입니다. 시니어 프라임몰의 성공 스토리에 관한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인데 인터뷰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지금 잠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는 카페 한쪽에 자리를 잡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며 첫 질문을 던졌다. 이사장님, 시니어 프라임몰이 1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매출은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고 방문객 수도 2배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인 직원이 많은 매장은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정성이에요. 노인 직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죠. 특히 화장품 매장에서는 70대 직원이 저도 이 제품을 30년 넘게 써봤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신뢰감은 어떤 광고보다 강력합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내가 경험한 나이 차별, 건물을 구매한 이유,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비전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시니어 프라임몰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내년까지 10개 지점을 개설하고 5년 내에 전국 주요 도시에 50개 이상의 지점을 설립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해외로도 진출하고 싶습니다. 나이 차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인터뷰가 끝난 후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명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몰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요가 클래스가 진행 중이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요가를 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옥상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나는 그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한 할머니였다. 그때 누가 내게 1년 후에는 3조 원대 기업의 이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참 예측 불가능하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의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그날의 모욕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녁 무렵 준서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JT글로벌과 서윤재단이 공동으로 시니어 스타트업 펀드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60세 이상 창업자들을 위한 5천억 규모의 펀드죠.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우리 세대는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데도 자본 접근성이 떨어져서 창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 준서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노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강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준서야, 가끔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1년 전만 해도 나는 외롭고 가난한 할머니였는데. 어머니, 이건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만들어낸 현실이죠. 어머니의 용기와 비전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강가에 서서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최태준이 나를 보고 있을까? 그는 내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 태준아, 보고 있니? 나 잘하고 있지? 내가 원했던 대로 나는 돈보다 중요한 것을 찾았어.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마치 누군가의 손길이 내 어깨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 일기였다. 오늘로 내 제2의 인생이 시작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7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하지만 나는 증명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나를 모욕했던 그 매장에서 나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그날의 상처가 오늘의 축복이 되었다. 이제 나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와 존엄성을 제공하고 사회의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이니까. 일기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내 앞에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처럼. 강미자, 아니, 서윤미자. 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계속된다. 70세 이상 채용 불가 매장에서 쫓겨난 할머니가 그 건물을 통째로 사버린 이유는 결국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커피를 들고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사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오전 10시에는 시니어 패션 브랜드 론칭 미팅, 점심에는 준서 회장님과의 식사, 오후 2시에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최 비서님. 네? 요즘 르블랑 매장 신입 사원들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 그건 이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프로그램대로요. 나이를 넘어선 존중이라는 주제로 매주 교육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해요. 좋아요. 다음 교육은 제가 직접 해볼게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이사장님께서요. 그래요. 가끔은 직접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젊은 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인생에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때로는 상처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1년 전 내가 면접에서 탈락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내 사무실 창문으로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한때 나를 거부했던 이 도시는 이제 내 두 번째 인생의 무대가 되었다. 78세의 새로운 시작을 한 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인생 2막을 꿈꾸는 시니어들에게. 내 이메일과 SNS에는 매일 수백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TV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서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젊음보다 값진 자산이에요.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당신이 먼저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수많은 시니어들로부터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그날 르블랑 매장에서의 모욕은 사실 내게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것을. 30년간의 잠에서 깨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찾게 해준 계기였던 것이다. 오늘도 나는 70세 이상 무대 배지를 달고 출근한다. 이 배지는 이제 우리 모든 매장의 상징이 되었다.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인생은 참 신비롭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나 서윤미자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 79세의 나이에 시작된 내 인생 2막은 아직 서막에 불과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설렌다. 준비됐나요, 이사장님? 이제 출발할 시간입니다. 네, 갑시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차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활기차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오늘의 일정이 끝나면 르블랑 매장에 좀 들릴게요. 그날 면접 봤던 그 자리에 잠시 앉아보고 싶어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가끔은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괜찮아, 미자. 이 모욕은 사실 축복의 시작이야. 조금만 참아. 곧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안다. 모든 일은 이미 완벽하게 진행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저 감사할 뿐이다. 그날의 모욕에 30년간의 기다림에 그리고 인생의 아이러니한 전개에. 차가 출발하며 나는 미소 지었다. 오늘도 새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된다.
79세의 나이에도 인생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운전사님, 오늘은 조금 돌아가요. 한강변을 지나서요. 네, 이사장님.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원에서 운동하는 노인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내 이야기는 이제 막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되는 중이었다. 서윤미자, 너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 달 후 시니어 프라임이라는 시니어 뷰티 브랜드가 공식 론칭되었다. 시니어들이 개발에 참여한 이 브랜드는 출시 첫날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70대 이상 모델들이 등장하는 광고 캠페인은 젊은 층에게도 큰 지지를 받았다. 저희는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나이대의 아름다움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브랜드의 슬로건이었다. 론칭 행사에서 나는 직접 런웨이에 섰다. 79세의 나이에 모델로 워킹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자신감 있게 캐서클을 걸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귓가에 울렸다. 무대 뒤에서 준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마워, 준서야. 사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많이 긴장했었어. 내가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했고. 어머니는 절대 넘어지지 않으세요. 항상 당당하게 일어서는 분이시니까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준서는 30년 동안 못 본 사이였지만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사장님, 7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신가요? 물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제 나이에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 잘 알아요. 하고 싶은 일을 미룰 이유가 없죠.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결단력이 생겼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힘쓰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노인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그러니 사회 주변부로 밀어내는 대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하죠. 다음 날 신문과 뉴스에는 79세 CEO, 뷰티 업계의 새 바람이라는 헤드라인이 걸렸다.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시니어 프라임 브랜드의 성공으로 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시니어 프라임몰을 개설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미국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LA의 첫 번째 해외 지점 개설을 준비하고 싶다고 합니다. 준서가 보고했다. 좋은 소식이구나. 노인 차별은 세계적인 문제니까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나는 집에서 혼자 오래된 앨범을 넘겨보았다. 젊은 시절의 내 모습, 최태준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어린 준서의 모습.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김지영이라고 떠 있었다. 르블랑 매장에서 나를 면접 봤던 그 매니저였다. 이사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괜찮아요. 무슨 일인가요, 지영 씨? 오늘 제 어머니가 시니어 프라임 매장에 취직했어요. 67세인데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모두 거절당했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감동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사장님, 처음에 이사장님을 면접 봤을 때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이든 분들의 가치를.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 70대,
80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고마워요, 지영 씨. 당신이 변화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도 변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니 정말 뿌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전국의 시니어 프라임몰에서 동시에 시니어 채용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70세 이상 구직자들을 위한 대규모 채용 행사였다. 서울 본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기대와 희망이 보였다. 서윤 이사장님.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요. 아, 이분은 오세훈 씨의 어머니세요. 비서가 설명했다. 오세훈은 내가 처음 르블랑 매장 면접에서 함께 탈락했던 그 노인이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미 찾았어요. 방금 화장품 매장에서 합격했답니다. 그녀의 기쁜 표정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행사장을 둘러보며 나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1년 전 나를 거부했던 그 매장에서의 모욕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모든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점심시간 나는 몰 내 레스토랑에서 준서와 식사를 했다. 어머니, 오늘 행사 성공적이네요. 벌써 500명 이상이 합격했대요.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어머니는 이미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중년 남성이 내게 다가왔다. 서윤 이사장님, 제가 박준혁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억하죠. 그는 1년 전 나를 모욕했던 르블랑 매장의 총괄 매니저였다. 오늘 이런 멋진 행사를 보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노숙자 지원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나요? 네,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센터에서 제일 많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노인 노숙자분들이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그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나는 감동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단순히 건물을 사고 사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였다. 저녁이 되어 행사가 끝났을 때 나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내 발 아래 펼쳐졌다. 불과 1년 전 나는 이 도시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았지만 지금은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태준아, 보고 있니? 나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나도 결국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았어. 고마워,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서. 바람이 살랑거리며 내 뺨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 같았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시니어 프라임 브랜드의 글로벌 론칭 준비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포럼도 계획 중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79세의 나이에 이렇게 바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예측 불가능하다. 누구도 언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올지 모른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조용한 공간이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로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내 삶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찼다. 거실 탁자 위에는 내일 있을 인터뷰 준비 자료가 놓여 있었다. 세계적인 경제 매거진과의 인터뷰였다. 제목은 79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서윤미자의 놀라운 도전. 자리에 앉아 자료를 살펴보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늦은 시간이라 누구일까 궁금했다. 여보세요? 어머니 준서입니다. 큰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이렇게 늦게? 방금 뉴욕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올해의 글로벌 시니어 리더로 선정되셨대요. 다음 달에 뉴욕에서 시상식이 있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밀려왔다. 정말? 이런 영광을 다 받다니. 어머니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79세의 나이에 국제적인 상을 받게 되다니 인생은 정말 놀라운 여정이다. 다이어리를 꺼내 내일 일정을 확인했다. 아침 9시 임원회의, 11시 신제품 검토, 오후 2시 인터뷰, 저녁 6시 자선 만찬.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바쁨이 즐겁고 행복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나는 다시 한번 지난 1년을 떠올렸다. 르블랑 매장에서의 모욕, 김 변호사와의 만남, 건물 구매, 아들과의 재회, 그리고 지금의 성공까지.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아. 나는 중얼거렸다. 79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면 그 누구도 늦었다고 말할 수 없지. 눈을 감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70세 이상 채용 불가 매장에서 쫓겨난 할머니가 그 건물을 통째로 사버린 이유.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을 되찾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서윤미자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될 것이다. 잘 자, 태준아.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방 안에 부드러운 달빛이 스며들었고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80세를 앞둔 나이에도 내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결심하신 순간은 언제였나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청년이 던진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다. 르블랑 백화점 건물을 사기로 결심한 순간. 그 순간을 정확히 말하자면 어쩌면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오는 길, 내 앞에 르블랑 백화점이 보였을 때였을까? 아니면 30년 만에 내 손에 돌아온 재산 명세서를 봤을 때? 아니, 그보다 더 이전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면접관이 70세 이상은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부터. 이미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심이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시니어 스타트업 프로그램 론칭일이었다.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다. 5천억 규모의 펀드와 함께 멘토링, 사무공간, 네트워킹 기회까지 제공하는 종합 프로그램이었다. 아침 식사를 하며 경제신문을 펼쳤다. 일면에는 내 인터뷰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닌 자산이다. 마이너스 서윤미자 이사장, 시니어 고용 혁신을 이끌다.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신문의 경제면에 나오는 것을 꿈꿔왔지만 지금은 그런 명예보다 더 의미 있는 것들이 내 삶을 채우고 있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내게는 더 큰 보람이었다. 이사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운전기사가 전화로 알렸다. 오늘은 시니어 스타트업 프로그램 론칭 행사 외에도 오후에는 국회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야 했다.
정부에서도 우리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차에 올라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해외에서 온 메일이 여러 개 있었다.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시니어 프라임몰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대형 백화점 체인에서는 직접 방문해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력 활용은 모든 나라의 과제가 되고 있었다. 내가 우연히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60대 이상의 예비 창업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까지. 내가 나타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서윤 이사장님,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목표하는 창업팀 수는 몇 팀인가요? 첫 해에는 100팀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많은 팀을 지원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스타터는 단순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프로젝트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한 노신사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70대 중반으로 보였고 정장 차림이 깔끔했다. 서윤 이사장님,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전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장님 연설을 듣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시니어를 위한 여행 서비스입니다. 요즘 60대 이상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에게 특화된 서비스는 부족해요. 저희는 의료 지원, 현지 가이드, 맞춤형 일정 등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네요. 저희 프로그램에 꼭 지원해 보세요. 행사가 끝난 후 준서가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오늘 행사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벌써 50팀 이상이 지원서를 제출했대요. 그래? 정말 기쁘구나.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어머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준서는 나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무슨 일이니? JT글로벌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인데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나이 차별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로 했어요. 르블랑 매장 관련해서요. 정말? 그건 좋은 소식이네. 네, 그리고 회사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1년 전 그 작은 모욕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대기업의 정책까지 바꾸고 있었다. 내가 시작한 변화의 물결이 이렇게 크게 퍼져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준서야, 가끔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돼. 이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어머니, 이건 꿈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만든 현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그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큰 관심을 받았다. 고령화 사회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주제로 내가 경험한 시니어 프라임몰의 성공 사례가 주요 발표 내용이었다. 서윤 이사장님, 노인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생산성 문제일 텐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한 의원이 물었다. 저희는 그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노인 직원들의 생산성은 젊은 직원들과 비교해 결코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 책임감, 그리고 고객과의 공감 능력은 더 뛰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연령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업무 배치입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여러 정치인들이 사진을 함께 찍자고 요청했다. 그들에게 나는 이제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이끄는 상징이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을까? 7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믿었을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집 안에서 갑자기 불이 켜지며 사람들이 소리쳤다. 생일 축하합니다.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니 준서와 그의 가족 그리고 회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이 내 생일이었다. 79세 생일. 일이 너무 바빠서 나조차 잊고 있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감동의 눈물이 나왔다. 테이블 위에는 큰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서윤미자 이사장님 생신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두들 고마워요. 정말 잊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손녀 지민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열어보니 손으로 만든 팔찌가 들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라고 새겨져 있었다. 정말 예쁘구나, 지민아. 할머니가 항상 간직할게. 파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다. 일에 몰두하다 보니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모두 모여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케이크에 촛불을 불기 전 모두가 소원을 빌라고 했다. 눈을 감고 생각했다. 아, 태준아. 우리 아들이 잘 자랐지? 나도 이제 내 길을 찾았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살게 해줘. 촛불을 불고 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준서가 샴페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다.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가 시작한 멋진 변화가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건배, 모두가 건배를 외치며 잔을 부딪혔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나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79년의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김 변호사였다. 미자 씨 축하합니다. 생일이시죠? 네, 고마워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최 회장님의 유서 중에 발견된 것인데 오늘 미자 씨의 79번째 생일에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태준 씨가요? 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시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최태준이 내게 무슨 메시지를 남겼을까? 30년 전의 그는 그리고 5년 전 세상을 떠난 그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젊은 시절의 최태준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당차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 사업가였다. 나는 그의 열정과 비전에 반해 결혼했고 함께 JT 글로벌의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할수록 우리 사이는 멀어졌다. 내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그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충돌했다.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마음이 떨렸다. 30년 만에 보게 될 최태준의 마지막 메시지. 그것이 무엇일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이리 오세요, 미자 씨. 김 변호사가 나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바로 최 회장님이 남긴 것입니다. 79번째 생일에 전달하라고 했어요. 제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서윤미자에게라고 적힌 글씨는 분명 최태준의 필체였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미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제 79세가 되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고. 우리가 헤어진 후 나는 널 오랫동안 찾았어. 하지만 내가 모든 흔적을 지우고 떠났기에 찾을 수 없었지. 그래도 나는 믿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라고. 미자야, 내가 너에게 30년간 재산을 묶어둔 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 그것은 내가 돈 이외의 가치를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 사랑, 가족, 그리고 내 자신의 가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예감은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말해. 넌 항상 강한 여자였으니까. 이 상자 안에는 우리가 신혼 때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 그리고 내가 준서를 안고 있는 모습도.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미자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떠나기 전에 꼭 말하고 싶었어.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태준.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으로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우리의 젊은 시절 행복했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 그리고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열어보니 JT글로벌의 주식 증서였다. 태준이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오르니 마음이 복잡했다. 기쁨, 슬픔, 후회, 그리고 감사함.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태준은 끝까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랐던 것이다. 어디로 모실까요, 이사장님? 기사가 물었다. 시니어 프라임몰로 가주세요. 차 안에서 나는 태준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그의 마지막 바람대로 나는 결국 돈 이외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었다. 노인들에게 존엄성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 이것이 내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다. 몰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요가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70대, 80대 노인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행복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갑자기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태준의 편지와 사진들, 그리고 내가 겪었던 여정을 담은 책을 쓰는 것. 79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그것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와 메모를 시작했다. 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발견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꿀 수 있다는, 인생은 끝까지 써내려가는 책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저녁 준서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어떤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달라 보여요. 나는 태준의 편지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준서는 아버지의 글씨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셨군요. 그래, 나도 이제야 알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늦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바람대로 어머니는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준서의 말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 그렇다. 비록 태준과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그의 마지막 바람은 이루어진 셈이다.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준서야, 내가 책을 쓰려고 해. 내 이야기를 담은 책. 그리고 그 수익금은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 재단에 기부할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태준의 편지는 내 마음속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와 미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젊은 시절의 태준을 만났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하고 있어, 미자. 내가 항상 믿었던 대로야. 태준아,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그런 말은 필요 없어. 넌 이미 충분히 증명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를. 그의 모습이 희미해지며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다. 행복하게 살아, 미자. 그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이제 나는 온전히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서윤미자,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나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제 내 마음은 그 속도에 쫓기지 않았다. 내 삶은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79세의 나이에도 내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